여러분이 배운 지금 식을 보면 다이버전스 D는 로 V 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 알고 있죠? 쿨럼 법칙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게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B. 요래 돼 있는 게 뭐냐면 페르데이 법칙이거든요.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 보면 시간에 대해서 자기장이 변하면 그 주위로 전기장이 생긴다. 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컬이라는 것은 주위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이 뭐가 시간이 막 변하면 그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전기장이 생기면 거꾸로 또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세히 배우는 건 전자장에서 배우긴 한데 우리 학교 끝나기 전에 말씀 좀 볼 겁니다. 말씀 볼 건데. 그래서 저런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제 실제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자, 그럼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이렇게 B가 이제 뭐냐면 지난번 H를 배웠잖아요, 그죠? 비오 사바라의 법칙에 따라서 H 했는데 이 H가 있으면 여기에 진공에서 뮤제로 H를 했을 때 얘가 B필드로 해서 얘가 플럭스라 그러거든요. 자기장에 대한 플럭스. D필드가 입실론 제로 E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마그네틱 필드고 얘가 일렉트릭 필드잖아요, 그죠? 뮤제를 구분하고 입실론 제를 구분하는 거는 D필드는 얘는 차지 분포라 그랬으니까 차지 양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차지의 개수에 관한 개수란 거는 여러분 뭡니까? 개수란 거는 한 개, 두 개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지에 관한 정보로 개수에 관한 정보로 표현하기 위해서 입실은 제를 구분해서 D필드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대칭성을 보면 H필드의 소스는 전류죠. 전류인데 얘도 개수를 살리는 그런 플럭스 개념을 하기 위해서 유제를 구분해주고 얘가 B필드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래. 얘는 플럭스 덴시티인데 그럼 여러분 생각에 여기서 다이버전스 D가 로 V인데 다이버전스 B는 어떨까요, 여러분 느낌에? 얘는 B필드는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가 따로 존재할 수 있죠. 자기장은 어떨까요?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죠. 전류라는 거는 어디 딱 잡으면 얘가 들어왔다 나가줍니다. 어떤 루프는 아니죠. 어떤 걸 볼륨을 딱 잡으면 거기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면 그 안에 전류가 들어왔다가 항상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안에 뺑뺑뺑 돌던가.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 이 자기장을 가입을 P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차지 플러스나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이버전스 의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퍼져나가는 네트 플럭스죠, 그죠? 네트 플럭스인데 자기장은 전류 항상 들어가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N각이 있으면 항상 S각이 있죠, 그죠?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합이 0이 돼요.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얘는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지난번 컬 H는 J라는 거 이거를 제가 했었죠, 그죠? 자기장은 이 전류에 의해 이제 생긴다, 주위에. 전기장은 자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에 의해 생긴다. 근데 이게 이 시간의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간의 변화가 없으면 0이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자기장이 변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 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틱스라고 해요. 일렉트로마그네토 스타틱스. 그러니까 정지적인 시간에 대한 변화까지 고려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요 네 개를 보면 H 필드하고 H 필드에 대응되는 게 E 필드죠, 그죠? H 필드에 대응되는 게 E 필드고 B 필드에 해당되는 게 D 필드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기술한 식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막스웰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막스웰 이퀘이션. 막스웰 방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한번? 전기장 플러스를 만드는 것은 전하다. 자기장 플러스를 만드는 것은 N과 S가 항상 같이 있어서 여기다. 그 다음에 이건 안 배웠지만 전기장은 시간에 대해 자기장 변할 때 생긴다. 자기장은 흐르는 전류 주위에 생긴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라운드 D, 라운드 T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있거든요. 여기 이제 얘는 시험에 보면 0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이 일렉트릭 필드하고 자기장을 마그네틱 필드 얘기할 때는 컬 E는 0이라 그러고 얘는 컬 H는 J가 되고 시간에 대한 변화를 다 포함하면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에 라운드 B고 얘는 컬 H에다가 J에다가 라운드 D에 라운드 T가 돼요. 그래서 지금 표현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을 보면 이거는 전자장 공중으로 지금 무선 기기 제작 키트 나오는데 전기장이 시간에 변하면 자기장 생기고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시간에 변하면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고 하는 것이 요톤 때문에 하늘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생겼다 없어져 생겨졌다 없으면서 날아가요. 여러분 그 전기열차 LC 공증회를 배웠죠? 그죠? 지금 배웠어요? 아니면 1학기 배웠어요? 1학기 배웠죠? LC 공증회에서 L은 코일이잖아요. 그죠? 코일에는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죠? 그 다음에 커패시터, 콘덴서는 뭐가 생겨요? 전압, 거리, V 나누기 하니까 전기장이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이게 없어지면 저로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없어지면 전기장이 이런 게 되죠. 왔다 갔다 하죠. 그 주파수가 높아지면 얘가 없어도 공간에서 쭉 진행이 돼요. 거기서는 LC 공신해놓지만 그 L과 C가 어느 정도 항상 공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에서 막 날아다니게 그게 이제 요 텀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기파 하늘에 날아다니는 전자기파에 대해서 다 기술할 수 있거든요. 기술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왜 하필 그 전기장과 자기장을 할 때 그냥 하나만 하면 되지. H하고 그 다음에 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B필드하고 D필드 이런 걸 다 복잡하게 이렇게 쓸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매질에 관한 바운더리 매질이 있냐 없냐 진공이 아니고 매질이 있냐 없냐 하는 게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상황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얘는 물이거든요. 얘는 진공입니다. 자, 물이고 진공이면 이게 1번 매질이고 2번 매질이 있으면 전기장을 여기 딱 걸어주면 여기 이제 딱 걸었잖아요. 이렇게 걸어주면 여기 전구를 놔두고 위에 전구를 놔뒀을 때 전압이 걸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걸어주면 그러면 물과 진공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경험적으로 알죠? 물이 밀도가 높습니까? 진공의 밀도가 높습니까? 물이 밀도가 높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봤을 때 빛이 굴절도 되고 그러죠. 좀 깊은 물건도 좀 떠올라서 보이고 그래 보이잖아요. 그게 이 물의 유전율이 높아서거든요. 유전율. 그래서 알죠. 굴절률 높다 그러죠. 유전율이 높아서 그렇거든요. 유전율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배웠던 건 뭐냐면 폴라리제이션을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걸려있을 때 프리차지가 없지만 얘가 폴라리제이 생겨서 주위에 포텐셜을
플러스 마이너스 정렬이 되어 있으면 좀 플러스가 있는 것을 보이고 좀 마이너스가 있는 것을 보이거든요. 요거에다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 지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딱 걸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요점에서 봤을 때 한 바퀴 돌아봅시다. 이렇게 한 바퀴 쭉 이렇게 따라서 돌아봅시다.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차지가 있으면 이래 갔다 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E1을 느껴요. 여기서는 E2를 느끼겠죠. 그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시면 뭐냐면 내가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제자리 되돌아왔으니까 정기장에 대해서 한 번은 돌에 갔다가 되돌아올 때 손실이 없다면 한 바퀴 돌고 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등고선을 생각해보면 갔다가 왔을 때는 손실이 없다면 차지점에서 한 바퀴 돌아왔을 때 1이 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컬 E는 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의미가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컨투어에 대해서 DL이 원래 우리가 포텐셜 차이잖아요. 그죠? 포텐셜인데 한번 여기 이제 그냥 요게 E에 DL에 C가 마이너스 했던 게 우리 지난번 했던 포텐셜입니다. V. 그죠? 포텐셜인데 얘가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포텐셜은 같죠? 같은 데로 되돌아왔죠. 얘가 0이거든요. 0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 필드가 0이니까 결국 이걸 따라서 간다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 필드가 지금 여기 이 필드는 E1은 E에 이 필드는 요 탄젠셜 성분하고 그 다음에 1의 노멀 성분 요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일렉트릭 필드 첫 번째 이 필드는 요 계면에 대해서 계면의 평행한 방향의 성분하고 그 다음에 수직인 방향의 성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위에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0이 될 때 두 번째 평행한 방향 계면의 평행한 방향하고 계면의 수직인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뭐 x, y 좌표를 설정해서 이걸 x 성분만 있고 y 성분만 있고 그렇게 빼면 되겠죠. 얘를 x로 y 하게 되면 2x, 1x, 1ax, 1y, 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0이라는 사실 그 생각해 보면 이게 w라고 보면 W를 보면 이 한 바퀴 돌고 가는 이게 뭐가 되냐면 지금 여기를 따라갈 때는 이 벡터하고 DL은 요 DL은 탄젠셜 성분만 있는 거죠. 내적을 취했을 때 탄젠셜 이 필드하고 요를 한 바퀴 여기 1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아니면 A, B, C로 할까요? A, B, C, D로 갈 때 A로 갈 때 이 필드에 1번의 탄젠 성분하고 그 다음에 요 DL의 탄젠시 성분만 남죠. 그죠? 그죠? 똑같이 이래 될 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 B 성분은 1의 노멀 성분이고 DL의 노멀 성분 이래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폭을 델타 W라고 높이를 델타 H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첫 번째가 1T에다가 델타 W거든요. 같은 방향이고 다음 두 번째는 1레는 요 위를 플러스로 잡고 오른쪽을 플러스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위로는 위를 마이너스 잡겠다. 위를 마이너스 요 잡으면
아래를 이렇게 플러스 잡을게요. 그럼 여기 잡으면 아래를 플러스 잡으면 얘는 1n에 2분의 델타 H. 왜냐면 반만 돼 있으니까. 그죠? 그 반만 1에 있고 나머지 반 2에 있으니까. 그래서 2의 n에 2분의 델타 H가 되고, 여기서는 C에서는 가는 쪽이 이렇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에 2의 ET의 델타 W 반대 방향, 이것도 반대 방향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의 2의 n에 2분의 델타 H가 되고, 또 반쪽은 플러스가 되니까, 이거 플러스다, 그죠? 이거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거는 2의 2n에 2분의 델타 H. 1에 델타 H.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얘가 합친 게 뭐가 됩니까? 얘가 합친 게 0이죠. 그냥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다 합쳤을 때 요게 있구나, 요게 있고 요게 있다 돼 있으면 델타 계면이잖아요, 그죠? 요 계면에서 1에서 1을 분명할 때 어떻게 되느냐 관심을 가져보면 이 델타 H를 어떻게 분석되어 있습니까? 딱 계면만 생각해보면 이 델타 H를 줄여 나올 수 있겠죠, 그죠? 0을 보내면 얘를 0으로 보낼 때 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요 탄젠셜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문제를 보면 요 델타 X 4용으로 가죠, 그죠? 쫙 날아가고 그러면 요거 델타 W가 돼서 얘가 2에 1t하고 마이너스 2에 2t에 여기에 델타 W는 0. 그래서 이건 델타 H가 0으로 가까이 있는 계면이 되면 결국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뭐냐면 2에 탄젠셜 성분은 유전율이 달라도 탄젠셜 성분은 전기장의 요 계면의 평행한 방향의 성분은 유전율에 상관없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기장에 대해서 1 매셜과 2 매셜의 차이 생각해보면 지금 1 매셜 탄젠 성분 같은데 지금 여기서 모르는 뭘 몰라요? 노멀 성분을 모르잖아요, 그죠? 노멀 성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노멀 성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올려줄게요. 이것도 여기서 노멀 성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노멀 성분 보면 똑같이 물과 진공 1, 2거든요. 1인데 여기서 노멀 성분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서 앞에서 탄젠 성분은 컬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같은 포텐셜이다 이걸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뭘 알고 있냐면 다이버전스 D는 로 V다 이걸 알고 있죠. 그럼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프리 차지가 있으면 D가 지금 나가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필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 이 D 필드는 만약 이게 물이고 진공이면 프리 차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도 제렌체고 그다음 진공도 제렌체죠. 그죠? 그럼 얘는 요 표면에서 뭘 상대하면 얘가 없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 전도체라면 물 진공이 아니라 그 밑에 금속과 진공이라 그러면 롭은 있을 수 있죠. 프리차지 있을 수 있는데 요 물은 프리차지가 없이 그냥 다이렉트릭입니다. 제렌체.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이버전스 D는 0이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 계면을 따라서 이런 원통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원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을 이제 아까 그때 루프가 아니라 원통을 생각하면 여기서는 다이버전스 D는 0이니까 결국 뭐냐면은
D에 ds 요거에 대해서 한 바퀴 돌고 간 요거 전체가 0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계면에서 이런 원통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D1은 D1T하고 D1N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D2는 D2T하고 D2N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똑같이 해보면 이때는 이 필드가 아니고 D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러면 그 다이버전스 했으니까 뚜껑을 해보면 탄젠셜 성분은 지금 옆면하고 같죠. 당연히 같죠. 요 뚜껑은 이 뚜껑은 노멀 성분과 같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D 필드하고 DS 생각해 보면 지금 요걸 해보면 지금 뚜껑이 3개잖아요, 그죠? 3개니까 밑 뚜껑은 D1N에 대해서 요 면적이 위에가 델타 S다. 그 옆면이 이제 여기 한 바퀴 도는 걸 델타 S에 뭐 S를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D1에는 요 뚜껑하고 요 수직한 방향 있죠? 수직한 방향에 이제 요 위를 플러스로 밑을 플러스로 잡으면 요 밑에는 D 필드를 마이너스 D에 이 1N에 델타 S 이렇게 돼 있다면 윗뚜껑은 D2N에 델타 S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옆면에 대해서는 요 옆면 이 플러스에 D에 1T에 요 델타 SG에 2분의 1 그리고 D에 N이 아니고 T군요. T에 ET에 2분의 델타 SG는 합친 게 0입니다. 그죠? 옆면에 대해서는 옆면하고 해야 되는데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죠? 한 바퀴 돌기도 하는 데다가 위치가 다 다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얘 꽁도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딱 개면만 생각해보면 줄어들면 그건 뭐냐면 이 옆면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얘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날아가면 그건 뭡니까? 윗뚜껑과 아랫뚜껑은 낮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D에 1N 성분하고 D에 2N 성분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D1N, 2N은 입실론 1에 1N 입실론 2에 2N 이래 되겠죠. 그죠? 그 노멀 성분은 이래 되고, 아까 탄젠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입실론에 1T하고 2에 1T 1매질에서의 1T하고 2매질에서의 2T가 탄젠 성분이 같고 D 필드의 노멀 성분이 같다고 해서 노멀 성분은 입실론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이 증오보다 안에 폴라리제이스 되는 분자가 많죠. 그러면 P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입실론은 기본적으로 전기장이 끊어졌을 때 내부 폴라리티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유전자는 항상 1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겠죠. 그러니까 결국 1보다 1이 물이고 2가 진공이라면 입실론은 1이 커요. 물일 때. 크면 요 입실론 큰데 요 두 개 꼽으면 같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물일 때 이 수직 성분의 전기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고 진공의 전기장이 크겠죠. 그럼 전기장은 우리가 정의하기 힘이라고 했죠. 그럼 물속에는 차지가 있고 진공에는 차지가 있으면 이거를 전기장을 딱 걸어졌을 때 물속에는 차지가 힘을 많이 받겠습니까? 진공 중에 있는 차지가 힘을 많이 받겠습니까? 진공에는 차지가 힘을 많이 받겠죠. 그죠? 그럼 보면 그 전기장이 내지를 지나가다가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얘가 짧잖아 이게. 짧죠, 그죠? 짧아지니까 전기장이 그 위에서는 1과 2 매질 지날 때 위에서는 탄젠셜 성분 이렇게 해서 E에 ET하고 E에 EN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면 물속에서는 E에 ET는 같죠? 1T는 같죠? 근데 1성분에서는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죠? E에 1N은 짧아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기장을 봤을 때 여기서 전기장이 이 방향이면 여기 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전기장 방향이 틀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물속에 있을 때 전기장하고 그다음에 진공에 있을 전기장이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여러분 빛은 전자기파라고 했죠. 아직 거기까지 안 배웠지만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는데 물속에서 이렇게 쐈는데 이렇게 가면서 물속에서 이렇게 한번 물속에서 이렇게 봐요. 전기장이 이런 방향이거든요. 이런 방향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휘어지죠. 그죠? 다 전기장도 이렇게 휘어지니까 우리가 매질에 따라서 전기가 달라진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이버전스 B가 0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자기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장.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이걸 보니까 방금 뚜껑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뚜껑 만들 똑같이 생각해보면 자기장도 매실이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있는데 또 요 재료하고 요 재료 지나갈 때 자기장 성분이 B가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라고 알면 뭐가 같겠습니까? B1N과 B2N이 같겠죠. 그래서 자기장에 대해서도 저 수직 성분은 똑같을 거다. 그럼 자기장의 경우는 수평 성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수평 성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이걸 보면 이건 컬 H는 0이잖아요. 컬 H는 J라 그랬죠. J니까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가 틀리겠죠. 그럼 이게 이제 매질이 1, 2가 있는데 표면에 전류가 없어요. 표면에 전류가 없으면 이것도 컬 H는 0이죠. 컬 H는 0이니까 이건 여기서 요래 한 바퀴 돌고 올 때 어떻습니까? 돌고 0이 돼야 되니까 컬 E가 0에서 탄젠셜 성분이 같다고 나왔었죠. 컬 H 0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컬 H 0이면 탄젠셜 성분이 같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게 없다면 H 탄젠셜 성분하고 은 같죠. 그러니까 H 탄젠셜 성분 같아요. H의 1T하고 H의 2T가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하면. 그 다음에 B의 1N이 같고 B의 2N이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 B1N과 BN 같으면 이거는 B는 자기장은 제가 앞에서 정의할 때 뮤제로라 그랬죠. 근데 1N에서는 이거를 1매질해서 뮤1에 똑같이 해서 H1이 되고 얘는 뮤2에 H2가 되거든요. 같으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장에서도 자기장 물질의 어떤 이 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보는 것처럼 자기장은 지금 빠졌네. N이 빠졌네요. N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기장 세기가 탄일 성분은 같죠. 자기장의 수직 성분은 어떻게 돼요? 이 상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이 뮤 값이라는 것은 철과 같이 그 안에 그 분자 자석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이 뮤가 크거든요. 뮤가 크니까 기분 같아서는 이 투자율이 높은 그런 우리가 페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자기 코어가 그러는데 그 코어가 있을 때 얘가 커져요. 얘가 크면 자기장 요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죠. 그죠? 작아져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 배운 거 뭐냐면 전류가 있다면 요 길에 되는 만큼 탄질 성분에 전류를 더해줘야 되거든요. 요 전류에서 H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짧게 얘기했지만 이 정량적으로 봤을 때
물질이 1, 2가 있을 때 탄질 성분하고 노멀 성분을 H, B, E, D에 대해서 여러분 다 구할 수 있겠다 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확신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반적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보면 자기장은 표면 대면에 전류만 안 흐르는 딱 두 사이에 노멀 성분하고 탄 성분을 분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전기장은 그 표면에 차지가 없다면, 네트 차지가 없다면, 그냥 전류체만 이렇게 프리 차지가 없고 그냥 네트 차지가 없다면 이 노멀 성분하고 탄 성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구나. 나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매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공에서 자연스럽게 매질이 있을 때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배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굴절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제로 나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 라플라스 이퀘이션 중간고사 시험은 약간 나오긴 했죠, 그죠? 약간 나오긴 했는데 복잡한 상황에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좀 풀면 이 전기장도 구할 수 있고 자기장에 관한 부분도 있거든요. 뭐냐면 전기장일 때 이 대칭성 성향을 본다 그러면 전기장일 때 한번 경로를 돌아왔을 때 우리가 포텐셜이라는 생각했었죠, 그죠? 포텐셜 했을 때 자기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건 자기장의 포텐셜 뭘까? 전기장에 대해서는 감이 오는데 자기장에서는 감이 아직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따라해보려면 오늘 배운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을 때 다른 매질을 지나가면서 생기는 전기장의 차이를 배운 것입니다.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